아기자기한 소품에서부터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 작품까지 강릉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명의 공예가가 있습니다. 철학과 예술이 담겨있는 작품 이야기와 함께 지역의 공예 문화를 이끄는 새 공예가들의 예술 세계를 담았습니다. 넘치는 정과 푸짐한 덤으로 사랑받는 횡성 전통시장에 청년 프리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공간을 꿈꾸며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올 횡성 전통시장 청년 프리마켓을 찾아가 봅니다. 아마추어 사진가들과 함께하는 태백 포토 워크숍 그 2번째 시간. 워크숍을 통해 그려진 탄광촌, 광부들의 삶을 담백하게 담아낸 사진 속에서 진정한 태백의 아름다움을 찾아봤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방송 장비 대여는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제작 체험이 가능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2월도 이틀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시간이 참 빨라요. 이제 며칠 후면 첫 만남, 첫 등교, 첫 출근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뭐든지 처음엔 설렘과 긴장을 느끼는 법이죠. 특히 신입사원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꼭 이미지가 다는 아니지만 참 중요하죠. 30분 일찍 출근하는 태도, 업무는 서툴러도 배우려는 성실한 자세라면 상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인사만 잘해도 낙제는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사들 향한 깍듯한 예의, 또 첫인상을 좌우하는 미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배려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감사와 긍정적인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서나 인기가 있잖아요. 다가오는 3월, 새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활기차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감성지수를 채워줄 예술작품들을 만나볼 텐데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를 찾아봤습니다. 각기 다른 공예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문화와 예향의 도시 강릉은 예로부터 많은 예술인을 배출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현모양처 이전에 시와 그림에 능한 천재 예술가로 칭송받던 인물인데 이렇듯 강릉은 신사임당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신사임당의 예술혼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런지 강릉에는 공방이 참 많은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에서부터 전통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예술 작품까지 정말 많은 공예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강릉을 디자인하고 있는 공예가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포크아트, 칠보공예, 목공예까지 강릉을 대표하는 공예가들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강릉예술창작인촌. 2010년에 개관한 이곳은 현재 20여 명의 공예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의 요람인데 이곳에서 칠보공예가 박태일 씨를 만났다. 칠보공예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째. 우연히 칠보공예에 관심이 생겨 배우다가 칠보공예가가 됐고 체험 공방까지 운영하게 됐다는데 그녀는 주로 우리 전통 문양이나 이미지를 살려 아름다운 칠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밖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작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이 다 칠보공예로 만든 작품들인가 봐요. 네, 칠보공예가 뭔가요? 칠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공예예요. 그리고 순간 이제 유약을 금이나 은, 동 이런 데 위에 올려서 순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800도 정도로 구우면 얘가 변질도 없고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굴절률이 높아서 영구 보존? 뭐 그 정도는 된다 생각하죠. 그리고
주로 양반층에서 많이 썼어요.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신구를 만들어요. 요런 브로치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라든가, 뭐 이렇게 비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죠. 다양한 공예품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이 작품. 2014 강원 민속공예 작품 공모전에서 금상을 차지한 강원의 눈꽃이라는 작품이다. 민속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녀가 떠올린 주제는 동계올림픽. 촛대는 성화대를 상징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동계올림픽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칠보공예에 녹여냈다. 요 파란색은 대지래요. 이거 사람을 품는 대지를 뜻하고, 요 황색은 도민화합.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자랑은 이 자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서 요 세 가지 색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뜻하는 요 눈 모양, 눈 문양을 여기 다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구경을 해보니까요. 저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럼 칠보공예를 배워볼까요? 먼저 작은 동판 위에 칠보 유약을 얹어 모양을 내고 물기를 발린 후 가마에서 1분 동안 구워낸다. 도자기와 다르게 고열에서 빠르게 구워내는 게 칠보공예의 특징. 구워낸 장식을 잠시 식혀서 준비된 목걸이에 붙여주기만 하면 드디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목걸이 완성! 어때요? 예쁘죠? 이런 방식을 거쳐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알록달록 보석 같은 칠보의 특성을 활용해 작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제가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동선을 꼬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위에 칠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녀는 일반적인 칠보공예의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이런 시도 속에서 칠보가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800도 고열 속에서 영롱한 빛깔을 찾아내는 칠보공예가 박태혜 씨. 그녀의 손끝에서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죽헌동 공방길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공방을 찾았다. 와, 공방 안으로 들어서니 크고 작은 공예품으로 가득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이곳에서 공예가 박희용 씨를 만났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화려한 장미꽃. 새하얀 캔버스가 아니라 새까만 고무신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대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 밖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안의 모습까지 정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더라고요. 이 공방 어떤 곳인가요? 여기 이 공방은요, 포크아트하고 포셀린을 주로 하는 그런 공방이에요. 포크 아트와 포셀린 아트. 사실 저는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건가요? 포크아트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포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민속적인 토속적인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냥 그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테크닉을 가진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활미술을 주로 하는 미술이라고 보시면 더 근접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포크아트란 목재나 의류, 다양한 생활소품에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꾸미는 공예를 말한다. 화려한 꽃그림이 주를 이루는데 유럽 서민계층의 민속예술이었기 때문에 포크아트라고 부르게 됐다. 박희용 씨는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일상적인 소재의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포크아트의 매력에 빠져 포크아트 공예가의 길을 걷게 됐다. 지금은 체험 공방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직접 공방에서 체험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만들어 볼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많죠. 이런 고무신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나무 토막에다가 예쁜 표정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포크아트를 배워볼까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위에 디자인을 하고 나만의 그림을 그려넣기만 하면 되는데 물감으로 쓱싹쓱싹 색칠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작품 완성! 완성!
진짜 정말 짧은 시간에 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다 완성이 됐는데요. 선생님, 제가 만들었는데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버려지는 나무 토막 하나씩 잘 말리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상 속 작은 소품에 그림을 그려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포크아트. 평범한 사물에도 포크아트의 손길이 닿으면 금세 나만의 특별한 소품이 탄생할 수 있는데 이 소박함과 따뜻함이 포크아트의 매력이겠죠. 오죽헌 옆 작은 공방,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예의 멋을 알리고 싶다는 게 박혜용 씨의 작은 소망이다. 강문동에 위치한 어느 공방, 이번엔 공예가 조승우 씨를 만났다. 그는 나무 조각에 숨결을 불어넣는 목공예가 올해로 35년째 목조각을 하고 있는데 조승우 씨는 문화재청 조각기능장이자 강릉을 대표하는 공예가다. 공방을 둘러보니 시베지신이나 관노탈 등 우리 민속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 그는 강원도와 전국 민속공예전을 통해 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다양한 작품들 만들고 계셨는데요. 요즘 어떤 작품들 만들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낙산사 홍예문이라고 이제 현판 작업 각자를 좀 했고요. 그리고 신흥사에 다실이 많이 생겼어요, 요번에. 그래서 이제 거기 현판 작업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수리라든가 부처님 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이 강릉 문화가 담긴 작품을 또 만드시려고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났을 때 작업을 좀씩 하는데요. 여기 경포 요번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연꽃 습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잎이 이제 목기라든가 접시 다도하실 때라든가 우리가 다과하실 때 좀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옥수수 이런 토속적인 거 근데 쉽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없고 좀 부족합니다. 노력을 계속 해야죠. 조승우 씨의 작품 중에는 불교 작품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 부처의 8가지 올바른 길을 조각했다는 팔성도. 그 섬세한 조각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듯한데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속과 전통 문화에서 착안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강원도 특산품인 옥수수를 이용한 펜꽂이나 강릉 단오제를 소재로 만든 공예품 등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담은 공예품을 만들어 강릉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것이다. 공예란 어렵고 난해한 예술이 아니라 생활소품을 이용한 친숙하고 소박한 예술이다.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예의 힘. 조승우 씨는 그 속에 강릉의 얼굴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릉을 디자인하고 있는 공예가들. 강릉을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남다른 자부심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이분들이야말로 강릉의 명품 브랜드 아닐까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가고 강릉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공예가들의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생활소품 속에 우리의 전통과 멋을 담고 있는 공예품들, 여러분도 공예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